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웨비나 진행을 맡은 한국인터넷진흥협회 안순식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로 해커의 공격 기법은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 IT 환경을 공격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에 대한 백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웨비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멀티레이어 보안 정책을 통해 날로 진화하는 해커들의 공격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컨셉과 또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 베리타스 코리아 천대영 이사님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중요한 데이터의 백업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백업만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면 랜섬웨어 침해 사고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백업에만 모든 걸 의존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백업은 반드시 필요한 약간 보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기업에서 다양한 보안 솔루션과 정책을 통해 랜섬웨어 유입이나 이런 해커의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또 차단하려고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또 이를 또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우리 베리타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에는 저보다는 뭔가 전문화된 보안 담당자분들이 더 좋은 그런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데이터 프로텍션이라든지 이쪽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관점에 뭔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능화하거나 아니면 전략화해서 고객분들에게 베네핏으로 제공하죠. 오늘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발표 진행 중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겠고요. 또 여러분이 고대하시는 즐거운 퀴즈 시간도 있으니까 꼭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베리타스 코리아에서 알려주실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제로 트러스트 관점의 데이터 보호 전략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제로 트러스트 관점의 데이터 보호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랜섬웨어가 크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갑자기 증가되었다라는 것보다는 과거부터 꾸준히 증가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런 IT 환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IT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고 있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그런 이제 IT 환경들은 이제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이르는 다양한 위치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리소스들이 존재를 하고, 그렇게 복잡한 환경이다 보니까 홀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커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정교하게, 보다 세밀하게 공격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런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화폐 가치가 크게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해커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작년 한 해 300% 이상 이 랜섬웨어 공격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생산이라든지 그런 어떤 유통망, 다시 말해서 한 중견기업 사이즈 정도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공격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클라우드 많이 채택하고 계시는데, 이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IT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와 다르게 어떤 제3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잘못 인지하고 이런 관리라든지 어떤 프로텍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IT 리소스는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다 보호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해커들의 공격 성공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데이터 보호가 아니라 그 이상의 보호 방법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 뵀을 때 고객분들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이제 주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데이터를 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례들이 계속 들려온다는 것이죠. 단순히 데이터를 카피해서 이 데이터를 요즘에 이제 디스크 기반 많이 보호를 하시니까 디스크 안에 이렇게 저장해놓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백업된 데이터까지도 암호화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 이 데이터를 어떻게 더 하드닝해서 보호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부분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좀 생각보다 많이 고가인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저희 솔루션도 뭐 고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번 비용 지출을 할 때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이슈만 해결하기 위한 그런 관점의 비용 지출이 아니라 우리 환경 전반에 걸쳐서 앞으로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슈들까지도 향후에 대응이 가능한 그런 솔루션들을, 다시 말해서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쓰자, 약간 이런 고민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랜섬 피해가 발생이 되면 APT 형태의 공격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재해 상황이 발생되면 어떤 한 가지 업무, 한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만 재해 상황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재해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다운타임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사이즈의 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복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 베리타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초점을 포커싱을 해서 제품을 공급해 드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올인원 어플라이언스 형태, 다시 말해서 단일 벤더, 단일 라이센스, 단일 플랫폼 형태의 제품을 통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고객에게 그런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기술력을 제공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단순한 그런 보호 컨셉 뿐만 아니라 이제는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사이버 어택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보안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환경 내에서 랜섬웨어가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징후가 발생이 됐을 때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그런 하드웨어 안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그런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성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한번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넷백업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 추가 라이센스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새롭게 선보이는 그런 기능들을 언제라도 항상 적시에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베리타스는 알타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이 알타라는 브랜드는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쿠버네티스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모던 워크로드를 많이 도입을 하시는데, 이런 차세대 워크로드 내에서 데이터 보호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저희 베리타스의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넷백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스 프로텍션이라든지 리커버리, 다양한 그런 솔루션들이 있죠. 거기에 이중화 솔루션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에 관련된 그런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런 베리타스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전반에 걸쳐서 알타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라인업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베리타스에서 가장 많이 인지도가 높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넷백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넷백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의 40년 이상 전 세계 많은 고객들의 인프라를 보호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호환성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레드햇이는 리눅스, HPUX 같은 그 유닉스, 윈도우 할 것 없이 뿐만 아니라 오라클, MS SQL 같은 그런 DB. 요즘에 이제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암도를 레거시 환경 정도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다양한 가상 환경이라든지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그 외에 빅데이터라든지 NoSQL 기반의 그런 스케일 아웃 DB라든지 이런 차세대 워크로드까지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스토리지와 호환성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베리타스 넷백업을 통하시게 되면 환경 내 모든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실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 베리타스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 베리타스가 이 랜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호, 탐지, 그리고 복구인데요. 보호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는 단순한 데이터 보호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업된 데이터에 대한 사본을 어딘가에 유지를 하고 위치를 바꿔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분리해서 유지를 하고 그 유지되는 사본은 위변조가 될 수 없는 상태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컨셉을 제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지 영역에 있어서는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드리긴 하셨지만 해커들은 굉장히 강화된 그런 보안 레이어를 뚫고서 환경 내 침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런 보안 인프라든지 이런 솔루션에서 이를 적시에 탐지를 할 수가 없어서 큰 피해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데이터 보호 영역이라는 그 최후의 영역에서
그런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해 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랜섬웨어 활동 징후가 포착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백업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탐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리커버 영역에서는 랜섬웨어 감염됐을지 모르는 그런 백업 이미지와 정상적으로 저장된 백업된 그런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 분석을 해서 그리고 규모에 상관없이 효율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복원 기술력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21 정책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321 정책이라는 게 3개 이상의 백업 사본을 유지를 하고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형태로 저장을 하고 1개의 사본은 다른 위치에 격리해서 보관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321이라는 백업의 환급률 법칙은 거론된 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컨셉인 거고, 이 321 정책이 처음 거론됐을 때는 사실 랜섬웨어 같은 그런 사이버 재해 상황을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랜섬웨어 같은 이런 사이버 재해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321 정책 이외에 플러스 1의 정책이 하나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변조 불가능한 상태로 데이터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해커들의 그 기술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공격을 감행을 하는데, 이제는 단순히 현업에 있는 다양한 그런 업무들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암호화시키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업 데이터를 찾아서 그 백업 데이터를 암호화시키거나 훼손시키기 위해서 해커들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데이터를 훼손할 수 없도록, 위변조할 수 없도록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넷백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호환성을 제공하죠. 그리고 이렇게 보호되는 데이터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저장 장치 유형에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보안 정책을 적용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컨셉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플라이언스라는 제품은 기존에 우리가 그 백업 서버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X86 같은 그런 시스템에 OS를 설치하고 백업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그리고 백업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스토리지를 연결하고 이렇게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하나의 환경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 필요 없이 단일 벤더에서 하나의 제품으로 모든 필요한 컴포넌트를 일체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뭔가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보안성일 거예요. 기존의 백업 환경이라면 사용자분들이 이 백업 서버에 대한 그런 보안성까지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단일 제품 형태의 어플라이언스 유형이라면 백업 벤더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이 제품을 디자인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백업 업무에 최적화되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재해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제로 트러스트 관점의 보안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IPS, IDS 정책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IPS, IDS 정책 하면 보통 이제 네트워크단에서 제일 전방에서 방화벽과 함께 그 해커들의 외부에서 그런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그런 솔루션들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는 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이 IPS, IDS 기능이 기본 빌트인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가 사용자가 무단으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접속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악성 코드가 유입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사전에 탐지를 하고, 악성 코드가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찾아서 지워버리는 그런 형태의 강력한 그런 멀티레이어 보안 컨셉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그 321 플러스 1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희 넷백업은 데이터 복제의 그런 기능인 넷백업 에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어 기술을 통해서 단순히 데이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원격지에 복제하고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지된 데이터를 이뮬레이티브, 다시 말해서 웜 환경으로 보호한다든지 하는 그런 컨셉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격리된 상태에서 변조할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줄여서 IRE 컨셉이라고 표현합니다. 격리된 복구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직 국내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지만 해외라든지 해외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이 IRE 컨셉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쉘터 하버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어떤 사이버
공격이 감행이 됐을 때 그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는 컨셉,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제공하는 그런 민간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넷백업의 이런 컨셉을 통해서 저희 베리타스는 이 쉘터 하버의 얼라이언스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랜섬웨어 같은 그런 사이버 재해상이 보다 특화된 그런 보호 방법론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어플라이언스가 아니더라도 저희 넷백업에서 제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기능입니다. AI 기반으로 백업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된 지표에서 특이점을 찾아서 사용자한테 이상 징후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은 환경에 도입되어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들이 있다면 해당 시스템들과 통합으로 운영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백업된 데이터를 복원하기 전에 이 복원하려고 하는 백업 이미지가 혹시 오염되지는 않았는지를 사전에 스캔을 해보고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또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백업에서 저장되는 데이터는 뭐 어제, 그제, 뭐 하루 2, 3일 전의 데이터들이 아닐 가능성도 많죠. 다시 말해서 일주일, 2주일, 한 달, 6개월, 1년, 5년? 훨씬 그보다 이전의 데이터를 복원할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래 보존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약 백업본에 악성 코드가 함께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이버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를 복원하기 전에 스캔을 해보고 무결한지를 여부를 탐지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복원하는 그런 기능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데이터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를 백업을 하게 되면 많은 정보들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 이상 징후를 탐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 랜섬웨어 공격이 감행하게 되면 백업 쪽에서 탐지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복 제거율이에요. 랜섬웨어가 암호화된 그런 데이터들은 백업 솔루션에서는 새로운 데이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새롭게 백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복 제거율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중복 제거율이 뭐 예를 들어서 1, 2% 정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수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뭐 1, 20% 정도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뭔가 변화가 발생된다 하는 경우에는 뭔가 랜섬웨어 활동 같은 그런 이상 징후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파일 한두 개 삭제가 아니라 대규모의 파일이 삭제가 됐다든지, 아니면 파일명이 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확장명의 파일들이 갑자기 추가된다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형태의 랜섬웨어 활동 징후가 포착이 될 수 있는데, 넷백업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수치를 비교를 하고 알림을 주게 되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넷백업은 AI 기반으로 이상 징후를 탐지를 합니다. 자, 이 AI 기반 안에는 머신러닝 기법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번 성공한 백업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성공한 백업을 기준으로 기준점을 잡고서 이후에 백업되는 그 데이터의 결과와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백업 총 소요 시간이라든지 중복 제거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백업된 파일들의 개수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수치적인 부분들을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정상 범주를 자동으로 설정하게 되는 거고, 이 정상 범주를 벗어나면 이상 징후로 탐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점에서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스코어 점수를 크게 부여해서 위험 등급을 높게 매기고 사용자한테 통지를 하게 되는 그런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상 징후 탐지는 비정상적인 그런 패턴이라든지 이벤트를 신속하게 감지를 하고, 앞단의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감지하지 못한 그런 이상 징후 활동을 백업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고객분들은 많은 관점의 그런 보안 과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데이터에 대한 그런 어떤 보안 홀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이런 미션들 뿐만 아니라, 환경 내에 그런 활동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해커들의 그런 활동 상황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업무들에 대해서 해커들이라든지 이런 사이버 리스크로부터 그 업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챌린지를 가지고 계세요. 저희 백업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드리는 게, 미국의 CISA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성수도 모델이라는 거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트러스트는 제거하라는 거죠. 자, 모든 트러스트,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 형태로 운영을 하시라는 거고, 그 외에도 어떤
ID라든지 그런 액세스 신원을 관리하는 부분들, 디바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사용하는 부분들,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로 전송된 데이터 간의 암호화 정책을 적용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을 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워크로드에 대한 어떤 액세스 제한이라든지 멀티 폼팩터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멀리어를 스캐닝할 수 있는 기술들 뿐만 아니라 여러 위치에서 탐지되고 수집되는 그런 로그를 통합으로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악의적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모델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넷백업은 이러한 CISA 제로 트러스트 성수도 모델에 기반한 멀티레이어 보안 기술이 적용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접근 시도하는 모든 사용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 이 멀티레이어 보안 정책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자가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침입을 시도하려고 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PS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탐지하고 차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액세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하고 하드웨어가 부팅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된 영역으로 부팅이 된다든지, 그리고 드라이브 영역도 암호화된 상태로 구동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어플라이언스를 구동하는 이 OS 자체를 저희가 베리타스 커스터마이징하고 미국에서 정하는 다양한 그런 보안 강화 지침에 따라서 하든이 된 상태로 저희가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락다운된 OS 환경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보안 정책들을 적용된 상태로 공급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예로 루트 모드에 액세스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 OS 환경을 굉장히 하드니 시켜놓은 상태로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단에서 이 넷백업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설정들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넷백업 호스트는 그 컨테이너화돼서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화된 넷백업 이미지 형태로 이제 실행이 되는데, 여러 개의 넷백업 호스트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넷백업 컨테이너 하나에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다른 컨테이너에 그 이슈 사항이 전파되지 않도록 격리된 상태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기술들이 함께 탑재가 되어져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뮬레이테이블, 다시 말해서 웜 스토리지 기능을 이네이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책까지도, 기술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IRE 정책, 다시 말해서 복제된 데이터를 에어갭 환경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컨셉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멀리어 스캐닝이라든지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저희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은 랜섬웨어 피해 사례 중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는 경쟁사 제품뿐만 아니라 저희 제품도 마찬가지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자 PC를 통해서 백업 서버에 접근을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백업 서버 자체의 보안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라면 해커들은 해당 백업 서버에 접근을 해서 백업된 데이터를 강제로 삭제를 시켜버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많은 형태의 피해 사례들 중에 실제로 이런 유형의 그런 피해사들이 자주 들려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 데이터 자체에 대한 어떤 락다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백업 서버 자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베리타스는 다양한 그런 어플라이언스 라인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라든지 하이퍼스케일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플렉스 스케일 그런 어플라이언스도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프레미스 위치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좀 더 손쉽게 구현해 쓸 수 있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도 저희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플라이언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안 컨셉이 기본적으로 빌트인 되어져 있고요. 자,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커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개의 넷백업 컨테이너화된 넷백업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컨셉으로 제공이 돼요. 자, 그 중에 넷백업 컨테이너 하나를 웜 기능 이네이블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일 하드웨어에 웜 기능 이네이블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같이 공존하게 할 수도 있고, 이 플렉스 어플라이언스 전체를 웜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DR 위치에 갖다 놓고 1차 백업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격리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라든지 클라우드 같은 이런 다른 2차, 3차 스토리지를 인터그레이션해서 백업 사본을 또 다른 위치에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컨셉도 함께 제공을 해드려요.
자, 데이터 복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게 데이터를 솟아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많이 썼고 최근에는 이제 금융권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테이프 미디어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삽을 만들어서 어딘가에 갖다 놓는 이런 정책이죠. 하지만 이제 요즘에 그 변화하는 IT 트렌드에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데이터 복제 기술을 많이 적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중에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급의 장비를 다른 위치에 놓고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보통 스토리지 복제 기술과 같은 게 이런 방법일 테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사본을 클라우드 환경에 유지하려고 하는 또는 그렇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고객분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넷백업에서는 에어라는 복제 기술을 제공을 해요. 에어라는 건 기존의 스토리지 단에서 스토리지끼리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보다 좀 더 향상된 그런 복제 기술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스토리지 복제 기술은 파티션이나 볼륨 단위 데이터를 복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백업 솔루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복제된 위치의 데이터는 백업 솔루션에서 즉각적으로 인지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RTO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자, 넷백업의 에어라는 복제 기술은 원하는 그런 백업 이미지만 원하는 시간에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고 복제가 끝남과 동시에 카탈로그 같은 그런 데이터를 자동으로 동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도메인 간의 데이터를 복제를 하기 때문에 복제된 원격지에서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라도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그런 기술이 컨셉입니다. 실제로 이 RTO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기존의 VTEL이라든지 이런 테이프를 이용했을 때 RTO 관점에서 사전에 이 하드웨어를 준비하고 복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자, 그런 모든 시간들이 RTO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넷백업의 에어 기능은 그러한 사전 준비 시간이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짧은 RTO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넷백업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장기 보존 스토리지 전략을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프레미스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고요. 또 하나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 베리타스가 백업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리커버리 볼트라는 상품이에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안 컨셉이 그대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스토리지인 거고요. 기존의 테이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디스크 스토리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넷백업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그레이션해서 1차 백업된 데이터를 중복 제거된 상태로 2차 스토리지 액세스에 보내서 좀 더 오랜 기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제공을 하고요. 이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는 여러 넷백업 도메인에 마운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내에서 통합된 그런 장기 보존 솔루션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클라우드 채택 많이들 도입을 하셨고 도입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가 사실 최신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린 IT 정책에 부합되는 운영 정책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 베리타스에서는 다양한 클라우드 연동 기술을 제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스토리지들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보내거나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를 백업하고 온프레미스 연동을 하거나 이런 모든 기능들이 사전에 다 통합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브젝트 스토리를 이용해서 장기 보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내고 관리하는 기술인데 백업되고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중복 제거된 상태 그대로 오브젝트 스토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이미지 쉐어링 기능을 통해서 리스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기존의 가상 환경이라면 클라우드에 네이티브 이미지로 저희가 컨버팅해서 복원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 저희 베리텍스가 서비스하는 알타 리커버리 볼트라는 제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알타 리커버리 볼트는 애저나 AWS 기반의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저희 베리테스가 메인지티 형태로 서비스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그 옵션에 따라서 유료화되어 있는 이뮬레이티브 기능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혜택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그레스 비용, 예를 들어서 뭐 풋, 겟 이런 히든 코스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무제한 무상으로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리커버리 볼트 안에 저장된 데이터는 총 계약된 용량의 20% 내에서 다운로드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저희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고객분들이 직접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베리타스와 고객사 간에 분리된 그런 에어갭 효과도 함께 연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 환경에 어떤 이슈가 발생된다 해도 베리타스가 관리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슈가 전파되는 그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그런 데이터 보호 유지 전략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리커버리 볼트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리전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리전에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저희 넷백업 최신 버전을 이용하시게 되면 과거에 저희가 에타라고 하는 그런 통합 리포팅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이 솔루션을 저희가 무상으로 이용해 볼 수 있게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업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관리를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리포트를 뽑아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사용자에게 메일링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300개 이상의 샘플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원하는 형태로 뭐 차트 그래프든 아니면 뭐 도넛 그래프든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리포트를 뽑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 내의 데이터 보호 상태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그런 가시성과 통찰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는 랜섬웨어 관련된 랜섬웨어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 항목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넷백업의 아노말리 디텍션, 이상징후 탐지 기술과 연동을 해서 환경 내 데이터 보호뿐만 아니라 랜섬웨어 리스크로부터 얼마나 안전하고 어떤 위험 요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리포트로도 뽑아볼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함께 추가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넷백업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버전은 파운데이션 버전으로 이제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 외에 서드파티, 타사 백업 솔루션들까지도 통합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버전들은 유상으로 추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로 트러스트. 저희 베리타스가 랜섬웨어를 막아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시켜 드리기 위한 컨셉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랜섬웨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이버 리스크로부터 위협을 보다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무엇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베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최근에도 많이 들려오는 그런 다양한 그런 피해 환경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보루인 이 백업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정책 적용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